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 중 하나가 여행업계입니다. 이 항공의 경우에 국제선 여객 전년 대비 97% 감소. 야, 97%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한 여행사도 700여 곳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여행사도 대규모 감원, 무급휴직, 참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아이디어들도 나오죠. 랜선 여행이라고 해서 가이드가 소개해주는 여행지를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목적지 없이 비행기 타고 떴다가 기내식 먹고 내리는 이런 여행도 있고요. 그리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여행 예보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행 예보 서비스라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실에 김영미 실장을 초대했습니다. 김영미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관광공사 안에 빅데이터실이 따로 있어요? 예, 그 작년에 8월 정도에 관광 빅데이터실이 생겼고요. 그 안에 이제 3개 팀이 관광 빅데이터 업무를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과 관련된 빅데이터라면 뭐죠? 뭘 말하는 거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데이터는 통신, 카드, 내비게이션, 소셜 이 정도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통신?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가 통신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통신 데이터를 갖고 관광과 뭐가 관계가 되는 거죠? 예. 그 통신 데이터는 이제 그 전체 유동 인구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요. 기지국 기반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디에 언제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예. 일단 통신 데이터는 이제 전체 유동 인구를 파악하게 되고요. 관광 유동 인구라고 해서 전체 유동 인구 중에 거주 인구나 출퇴근 인구나 그냥 일반적으로 통과하는 그런 통과 인구들을 제외하고 또 그 남은 인구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특정 시군에 2시간 이상을 머문 사람, 뭐 특정 관광 지점에 30분 이상 머문 사람을 우리는 관광객으로 정의한다라고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관광 유동 인구를 산출하게 되는 거죠. 통신 데이터 중에 누구 거는 거주자 거, 누구 거는 출퇴근자 거 이게 나와요? 패턴을 보면 압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거주자라고 하는 판단하는 기준은 통신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예. 한 달 동안 10번 이상 같은 장소에 그 밤 12시부터 뭐 4시, 새벽 4시까지 머문 사람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기준을 두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관광 목적으로 거기 온 사람 숫자를 가늠해낼 수 있는 기반이 통신 데이터다. 사실은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은 본인한테 물어서 관광 목적을 알 수 있는데요. 예. 통신 데이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의 이제 그 기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가려낼 수 있는 거죠. 네. 점점 더 정교해져 나가고 있고요. 카드 사용 실적 가지고는 뭐를 알 수 있어요? 관광 관련해서. 카드는 전체 업종별 소비액을 알 수 있어서 관광 업종에 해당하는 소비액이 얼마인지를 지역별로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자라고 하는 빅데이터 실이 만들어진 게 작년 8월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작년 8월부터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런 실이 따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관광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초반 정도부터고요. 그때는 이제 공사도 별도의 빅데이터실이 있는 건 아니었고 기존의 관광 통계나 시장 조사를 담당하는 관광 시장 분석팀에서 일부 이제 뭐 그 통신이나 카드 데이터를 중심으로 일회성으로 이렇게 이런저런 성과 분석을 하는 정도로 그쳤었고요. 네. 저희가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7년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통신 데이터의 관광 유동 인구를 분석하는 기준 그런 가이드라인을 잡기 시작하면서 2018년 정도에 이제 관광 빅데이터 센터라고 먼저 생겼었습니다. 약간 큰 팀의 규모로. 예. 근데 사실은 그 안에서도 빅데이터를 담당하는 인력은 한 명이었고요. 별로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다가 이제 저희 이제 2018년 말에
미래 관광 산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사가 어떤 부분에 주력해야 되느냐 직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면서 공사가 주력해야 되는 사업 부분의 하나로 이제 빅데이터 사업을 뽑아냈고 그러면서 이제 2019년에 센터가 생기고 2020년에는 실로 확대가 된 거죠. 그럼 이걸 활용해서 미래 관광 산업에 뭐 어떤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관광산업 부문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가 부재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방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내놓는 출입국 통계가 있어서 국적별로 뭐 성별로 연령별로 얼마나 오는지가 그래도 잡히죠.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설문조사에 기반해서 추정 통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도 단위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제 가는지가 사실 1년에 한 번 나오고요. 그래서 그 시의성도 너무 떨어지고 기초지자체 단위나 관광지별로는 어디를 가는지 사실은 알 수조차 없어서 특히 이제 국내 관광 활성화 부분에서는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통신 데이터나 카드 데이터를 사용하면 정말 실시간으로 거의 이제 1단위로 혹은 심지어는 시간 단위까지도 누가 그러니까 성연령 거주지별로 누가 언제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어떤 관광 행태를 보이는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석이 가능해진 거죠.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일반 관광객들이 뭐 도움을 받을까요? 아니면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기업이나 뭐 지자체가 도움을 받을까요? 양쪽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관광공사는 기업이나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이제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금 구축 중인데 오픈이 되면 그분들은 이제 고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면서 이제 본인들의 비즈니스나 정책 수립에 활용을 하시고 일반 여행객분들은 이제 저희가 그 만든 여행 예보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여행을 가려고 하는 시기에 어느 지역이 얼마나 혼잡한지 그리고 내 여행 스타일에 적합한 여행지는 어딘지 사실은 SNS 같은 데서 보면은 한두 명이 올린 이렇게 글을 보면 사실 광고성 글도 있고 일일이 여러 가지를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집단지성에 의한 빅데이터를 참고하면 나만의 스타일에 맞는 적합한 여행지를 쉽게 한 번에 찾을 수도 있고 여행 계획을 수립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죠. 그게 바로 여행 예보제다? 네. 기상 예보는 알겠는데 여행 예보는 뭐를 미리 알려주는 겁니까? 방금 좀 아까 언급하신 게 뭐 다음 주쯤에 어느 지역에 가면 몇 사람쯤 올 거다. 요거는 뭐 빅데이터를 통해서 예보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여행 목적이나 여행 예정 일자 그리고 어떤 예상 본인이 원하는 소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시면 저희가 그 여행 스타일에 맞는 여행지를 추천도 해드리고 그 여행 예정의 관광지의 혼잡도나 기상 상태를 알려드리고 그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스타일? 거죠. 여행 스타일? 그래서 나는 뭐 자연 감상이다 아니면 힐링이다 아니면 레저 체험을 원한다 이런 식의 주요한 여행 목적 나는 뭐 식도락 여행 미식 여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체킹을 하시게 여행 되면 목적 그다음에 기간 뭐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아직 저희가 비용까지는 못했고요. 그 우리 집 뭐 내가 사는 시군구에서 2시간 이내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자연 관광지 힐링 여행지 뭐 맛집이 많은 여행지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럼 관광공사가 대한민국의 모든 관광지를 그런 식으로 유형화해 놨군요. 분류를 하고. 그래서 모든 관광지를 하지는 못했고. 앞으로 하셔야죠. 앞으로 해야죠. 처음에 올해는 시작이라서 이제 약 1000여 개 관광지가 들어가 있고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원하시는 그 스타일에 맞는 적합한 여행지도 추천해드리면서 혼잡도도 예측해드리고 주변에 있는 맛집이나 또 인기 많은 관광지 혹은 뭐 한적한 여행지를 대한 여행지로 소개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맛집까지 소개해줘요? 맛집은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션 데이터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내비게이션과 저희가 이제 MOU가 되어 있어서 그 주변에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많이 찾아간 곳, 실제로 많이 찾은 그런 음식점들을 이건 믿을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냥 그 우리가 뭐 블로그에 올라온 거 뭐 또 광고성 이런데 현혹 안 당할 수 있겠군요. 아무래도 데이터에 기반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다수의 사람들이 좋다라고 한 거니까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지금 이미 하고 있죠? 10월 28일 어떻게 찾아 들어가면 됩니까? 여행 예보 서비스? 뭐 아무 데서나 여행 예보 검색하시면 나타날 텐데요.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국문 여행 정보 채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고 그 메인 페이지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저희가 사실 스타일에 맞는 거, 네. 또 혼잡도 예상, 네. 심지어 맛집 추천도 합니다. 네네네. 맛집 정보도 알려드리는 거죠. 저희가 시작하면서 한 3주 정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고객 반응을 체크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생각보다 나한테 적합한 여행지를 추천해 주는 거, 그리고 뭐 혼잡도나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의 예상 소요 시간대로 추천해 주는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드신다고 많이 응답을 네, 해주셨고요. 네. 만족도가 한 5점 만점에 4.3점 정도라서 저희 이제 작년에 살짝 시범 서비스도 해봤었는데 예. 그때보다도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하루에 한 10만 명씩 이용해야죠. 그게 저희 꿈이죠. 아까 잠깐 언급하신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네. 요거는 이 여행 예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그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은 여러 가지 관광 빅데이터와 조사 통계 그 관광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개방하는 툴이면서 동시에 분석된 서비스도 제공해주는 빅데이터 관광 빅데이터 포털 사이트인데요. 그 안에 시스템이나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여행 예보 알고리즘이 돌아가게 되고 네. 표출만 저희 이제 소비자들이 보는 화면만 저희 그 여행 정보 채널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는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이고 소비자들이 보여지는 화면은 이제 저희 여행 정보 채널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플랫폼은 이제 B2B 서비스가 줄어서 어떤 관광 기업이나 지자체 분들을 위한 알겠어요. 예, 분석 서비스나 그러니까 데이터. 사실상 이 플랫폼에 축적되어 있는 자료가 없으면 여행 예보를 못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거에 기반해서 일반 국민한테는 여행 예보를 해주고 네, 네. 관광 기업이나 지자체는 당신들 여기 들어와서 마음껏 데이터 가지고 한번 네. 분석해 보십시오. 네. 전략들 짜 보십시오. 네. 그거로군요. 네. 그리고 사실 기존에 이제 관광 분야 말고도 여러 군데서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착안한 점은 사실 빅데이터 플랫폼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분들은 데이터를 가져다가 마음대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 네. 이제 지자체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이나 일반적인 관광기업 종사자분들이 그렇게 막 빅데이터를 잘 아시지 못해서 저희는 고객 체감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직접 들어오셔서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그냥 손쉽게 우리 시군구의 지금 관광시장 현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지 내지는 어떤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국가별 관광시장의 흐름이 어떻지라고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분석 서비스된 시각화 화면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꼭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아니어도 그럼요. 관심 있으면 일반 시민들도 그럼요. 네. 자기 고향이나지 그럼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관광지 요즘 트렌드 이런 거 이렇게 그럼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 관광 상황판이라고 해서 기초지자체 단위로 그 지역의 관광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너를 만들고 있는데요. 예. 이제 관광객 규모 대비 뭐 소비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체류하는지, 뭐 어디서 주로 우리 지역에는 뭐 서울 사는 사람이 오는지, 뭐 충청도 사는 사람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다른 지자체랑 비교도 하실 수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우리 지자체는 어떤 유형인가,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행 예보제라는 걸 하고 있다 이미. 그리고 네.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도 곧 문을 열 거다. 네, 네. 청취자분들 관심 갖고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오늘 모신 김에 네, 네.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큰일이죠. 너무 큰 일이죠. 관광업계는. 관광공사도 힘들죠 요새. 관광공사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실제적으로 힘들죠. 지금 관광공사가 제일 큰 이 사업 영역이 해외 관광객 유치입니까? 네, 맞습니다. 해외 그거죠? 관광 유치입니다. 네, 그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거의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96% 마이너스고요. 그러니까. 연간 누계로는 한 85% 정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역대 최대의 1,752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왔었어요. 1,752만 명? 해외 관광객이? 네네네. 이야.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뭐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올해는 2천만 명을 유치하겠다. 네.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코로나가 터졌고 예. 사실 올해는 연말까지 뭐 300만도 채 못 들어올 것 같아서 이 300만이라는 숫자는 한 1989년 뭐 이 정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휴. 그래서 사실 관광공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 이날치 범 내려온다. 네. 동영상만 보고 오진 못하는군요. 네, 이제 오고 싶어하는 욕구는 많이 불러일으켰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사실 한국에 많이 가고 싶다라고 응답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네. 실제로 올 수가 없으니까요, 막혀 있으니까요. 여행사들도 문 닫고 뭐
그 관광 해설사 뭐 다들 힘들죠. 네, 기본적으로 여행사분들 뭐 너무 어려우시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 통역 안내사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외국어로 소개하는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 갔을 때 그 나라를 안내해 주시는 해외에 거주하시는 가이드분들. 맞아요. 이런 분들도 완전히 뭐 다 실업 상태죠. 네, 실업 상태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뭐 지원은 조금 그래도 해줬죠. 여행업을 특별 지원 업종으로 하긴 했죠. 네, 그렇죠. 뭐 일단 지원금도 많이 드리고 여행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용지원금 같은 것들을 드리기는 하고 저희도 이제 뭐 공유 오피스 이런저런 아이디어로 지원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너무 많이 줄었으니까. 네, 네. 참. 해외에 못 가니까 국내 여행은 많이 늘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아까 제가 해외에는 한 연간 누계로 85% 정도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국내도 늘지는 못했습니다. 국내는 한 16% 정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덜한 거지 국내 여행도 자유롭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 작년보다 늘지는 못했고요. 상대적으로 덜 감소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로 반영되는 거는 많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국내 여행 중에서 최고 인기는 여전히 제주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워낙 제주가 인기 있는 관광지인데 제주가 처음에 3월, 4월에는 한 마이너스 44%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맞아요. 뭐 왕복 비행기값 뭐 3만 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네. 뭐 막 10,000원 미만인 적도 있었다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11월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서 플러스 한 뭐 29% 정도? 제주가 플러스 29? 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네네네. 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결혼도 미루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약간 하반기 때 많이 하시기 시작하면서 신혼여행 여행지로도 해외 신혼여행을 못 네, 가니까. 못 가시니까. 네, 아무래도 제주도를 선택하시게 진짜 되고. 80년대로 돌아갔네요. 네. 80년대는 신혼여행지 하면 제주도였거든요. 저희 직원이 결혼했는데 강원도 양양으로 신혼여행 간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웃었는데 네, 그런 현실입니다. 어쨌든 제주도는 예년보다 오히려 많이 늘었다. 근데 이게 연간 누계로 보면 제주도도 마이너스 17% 정도로 이제 평균이랑 전국이랑 비슷하게 줄었습니다. 약간 들쑥날쑥한 게 많이 있는 거죠, 제주도는.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인기 관광지인 경우에는 확진자 수에 따라서 굉장히 등락이 조금 심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들을 막 짜는데 네. 언택트 관광지도. 네, 이제 관광공사가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제 안전여행을 하시도록 저희가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비대면 여행지, 언택트 관광지 100선을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2번 선정해서 그 홍보하고 안전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언택트 비대면 관광지가?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기준을 세웠는데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관광객을 제한하고 있다거나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거나 뭐 최근에 생겼거나 혹은 뭐 제한적으로만 뭐 개방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소규모의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이 찾는 테마 관광지라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저희 관광공사 말고 지역마다 또 지역 관광공사가 있습니다. RTO라고. 예, 그래서 그 11개 기관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추천도 받고 해서 100군데씩. 네. 그래서 더 여러 군데를 받아서 이제 추려가지고 100개씩 선정해서 국민들께 홍보해드리고 이제 방문하시도록 독려하고 있는 한마디로 사람이 막 북적북적 되지 않을 곳 그런데 괜찮은 곳. 한적한 자연여행지. 네. 이런 거를 추천해 주는 게 언택트 관광지 100선. 네. 그다음에 뭐 비행기 타고 한두 시간 구경하다가 내리는 거 얼마 전에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계속 이어집니까?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관광공사 대만지사에서 대만 NTO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그때 이제 상공 비행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보통 관광 비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만에서 이륙해서 이제 제주도 상공까지 날아갔다가 좀 머물다가 이제 안에서 뭐 기내식도 먹고 이벤트도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품을 이제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 한 5분 만에 매진이 돼서 저희도 사실은 되게 놀랐었거든요. 이제 워낙 이제 여행을 가고 싶은 욕구가 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외 여행을 체험하고 뭐
그리고 이제 제주라서 조금 더 인기가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상품을 구매하면 사실은 이제 코로나 종식 후에 1년 이내에 한국을 방한할 수 있는 항공권도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저런 비슷한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요. 계속 이어지죠, 이제 이런 거는. 네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고 하면 실제로 내려서 봐야 이게 관광의 맛이지 그냥 돌아가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겠죠. 심지어는 기내식을 파는 것도 네, 또 생겼더라고요. 네네네. 참 근데 뭐가 그렇게 비행기 타고 기내식 먹는 게 그렇게 좋은가요? 가정 간편식을 기내식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게 인기를 참.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코로나는 관광 패러다임 전체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관광공사가 여행 트렌드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사하신 게 있잖아요. 네, 네. 그 결과를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저희가 이제 그 한 단어로 세이프티라는 단어로 이제 요약을 해서 발표를 중간에 했었는데요. 세이프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약어로 이제 앞자를 따가지고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숄트 디스턴스에서 근거리에서 많이 여행을 하시게 되고 멀리 안 자기 가시는.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 네, 네. 숏 디스턴스. 네, 네. 그다음. 그리고 뭐 액티비티는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뜬 게 사실은 캠핑 여행입니다. 캠핑. 예. 그래서 레저 캠핑 그런 여행들이 자연에서 가족끼리 하는 그런 그 여행 트렌드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F는 패밀리 가족과 함께하는 아무래도 네, 네, 네.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그리고 관광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네, 네.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곳 가서 그쵸. 호젓하게 캠핑한다. 네,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고 자가 운전해서 가족끼리 가는 여행. 또 그리고 그다음에는 에코 에어리어라고 해서 이제 청정지역, 자연 여행지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게 되고 대표적인 에코 에어리어 청정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딜 꼽아요? 뭐 강원도, 제주도가 될 텐데요. 예. 저희가 그 1월에서 5월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임실, 진도, 양양, 고흥 이런 지역은 오히려 증가를 했더라고요. 전년 대비. 네. 그래서 코로나 와중에도 사실은 이제 이런 청정 지역들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나름 저희가 위기 속의 기회라고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 전에는 이제 사실 여기 뭐 숄 디스턴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너무 멀거나 이렇게 그 비싸면 또 안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비싸도 좀 안전한 여행지 멀더라도 약간 체류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여행지를 가는 패턴도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이제 관광공사의 주요 미션이 지역 관광 활성화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신호라고도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게 에코 에어리어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T는 이제 투어리스트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주 한옥마을이라든가 제주 중문관광단지라든가 인기 관광지인 경우에는 여전히 수요도 많이 있지만 그 확진자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등락폭이 심한 그런 양상을 보이는 측면이 있었고 인기 관광지는 인기 관광지 중심으로 관광 수요가 굉장히 많이 변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가고는 싶어 하는데 맞아요. 네, 소문만 나면 확 줄더라. 네네네. 근데 좀 괜찮으면 또 확 늘어났다가 뭐 이런 양상.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옛이라고 해서 이제 말씀하신 욕구는 상당히 존재하지만 망설이는 아직은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이제 저희가 이제 6월에 한번 조사를 했었었는데 네,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셨었습니다. 네, 한국관광공사가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죠? 저희 62년에 창립된 기관입니다. 예, 그 새롭게 개발 발굴해서 국내외에 물론 해외가 주력이긴 합니다만 국내 분들한테도 소개하고 한 그런 여행지들도 많죠. 굉장히 많이 있죠. 일단 뭐 제주중문관광단지나 경주보문단지는 관광공사가 직접 개발한 관광단지이고요. 그렇습니까? 예. 직접 개발했어요? 예. 공사가 관광단지 개발 기능을 가지고 있다가 80년대 후반에 이제 그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제 개발 사업은 중단을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아주 초창기 때는 사실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현재도 전북에 이제 내장산 리조트를 이제 개발하던 거니까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읍 씨와 같이 협업으로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네. 예, 직접 개발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춘천의 물레길이라든가 저희가 그 관광 벤처 기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벤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 콘텐츠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추천 가볼 만한 곳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추천 가볼 만한 곳. 예, 예전에 저도 한 20년 전에 담당한 적이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는 지역의 관광지들을 테마별로 찾아내서 매월 한 대여섯 곳씩 추천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자체마다 경쟁이 치열하겠는데요. 지자체에서 많이 좋아하시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안 넣어줍니까? 막 이러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오히려 어떤 관광지는 너무 알려져서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게 싫다. 우리는 홍보하지 마라. 뭐 이런 관광지 사례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저희가 한국관광백선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볼 만한 이제 주요한 관광지들을 2년에 한 번씩 선정해서 홍보하는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천가볼에 선정됐다가 나중에는 백선까지 가는 뭐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주목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에피소드지만 예전에 제가 백선을 담당할 때 공교롭게 이제 전국의 광역시 중에 한 개시가 빠지게 됐던 거예요. 100군데 중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예, 그런 곳이 있었었고. 어디예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미 옛날 얘기인데. 아주 옛날인데 대전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담당 공무원분이 정말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셔서. 조금 지역 안배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때 저희가 이제 초창기라서 미처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그냥 그 국민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국내 관광지는 어디입니까? 저는 많이 있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번 가본 데가 이제 저는 강릉이고요. 강릉이 되게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되게 그 바다랑 소나무가 같이 어우러지는 산책길이 저는 굉장히 운치 있어서 이제 허근허나스러운 생각 그쪽 가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또 이제 뭐 제가 이제 미래관광 사업팀장 할 때 5명이 직원이었는데 딱 한 차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날은 한번 6시에 칼퇴근을 해서 한 차를 타고 강릉에 이제 2시간이면 원주에서 가거든요. 맞아요. 가서 이제 저녁 먹고. 지금 관광공사가 원주에 있어요? 네, 2015년에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새벽 2시에 돌아온.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는. 뭐 여행 예보제도 오늘 알려드렸고 곧 문 열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만 오늘 이모저모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뭐 재미난 즐길거리가 많이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지는 못했는데 봄, 가을에 여행주간이라는 국내 여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여행지의 할인 쿠폰 할인도?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한 번 오신 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찾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즐겨찾기 목록에 넣어놔야 되겠네요. 네. 오늘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실 김영미 실장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